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26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정치노평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고, 최근 그 디올백 관련해서 국내 정치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지금 현재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국의 의사가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이걸 통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자초지종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뭐 제가 끝에서 봐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뭐 예상하는 내용의 내부적인 치고받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시각을 투영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좀 어려웠어요. 이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의 흐름과 지금 패권 경쟁의 구도와 그에 따른 영향이 여기 주입이 안 돼 있다 생각하면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뭐 여러분 충분히 참고는 되실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자, 이게 이제 최재형 목사가 이 디올백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 세부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니까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눈에 가는 것은 이제 JTBC에서 이런 부분을 방송을 했다. 즉, 이 최 목사의 이야기를 잘 전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지금 조중동의 움직임이 우리한테는 또 어떤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여러분, 조중동의 세력, 그리고 그거를 추종한다기보다 그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지금 조중동의 세력이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런 시도도 좀 없는 게 아쉬워요. 자, 우리의 역사를, 근대사를 보면은 일제 36년간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죠. 거기서 많은 그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인사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성 제국대화 같은 걸 통해서, 그들의 일본의 말에 충실히 수행하는, 한반도를 대신 경영해주는 전문 관료들을 많이 생산했겠죠. 일본 육사가 있고, 학계적으로는 경성 제국대학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우리의 상층부를 형성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일본 바로 밑에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해서 독립이 되면서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 한반도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일본의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한테 다 밀려났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후손이 가난하게 되고, 군에서도 일본 육사들한테 밀려나고, 또 학계에서도 들어올 틈이 별로 없었죠. 그 독립 유공자들은 후손들을 잘 교육시키지도 못해서 대물림도 못했어요. 그런 뜻이 그냥 민중 속으로 흩어져 뿌리를 내렸을 따름이에요. 그렇지만 그 위에 있던 청은 자신의 위기를 한번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틀을 계속 만들었고 확대 재생산했죠. 특히 자식이나 연대를 통해서. 자, 그게 조중동의 풀이고, 또 그들이 계속 또아리를 죽을 뻔했다가 또아리를 틀 수 있게 된 것은, 자, 미국이 그걸 인수하면서 미국이 남한을 자신의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과 같은 영역으로 봤단 말이에요. 미국의 정치적 입장에서, 이해관계에서는.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세우고 일제시대에 그들의 아전 노릇을 하던 우리 한국인 전문가와 한국인 장교들을, 군에서는 장교들을 그대로 포용했죠. 그래서 일본 더하기 미국에 우리가 영향을 받은 지가, 일본만큼 우리가 뭐 식민지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지 한 70년. 자, 그러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에서 미국으로 갈아타면서 어떨 때는 친미가 됐다가, 어떨 때는 친일이 됐다가, 팔색조처럼 색깔을 바꾸면서 본인의 이해관계를 지켜왔던 그 그룹의 정수가 언론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일본을 이어받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들의 이해관계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언론하고 학계. 이 두 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의 정수가 우리 이제 언론이니까 조중동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외에 학계, 특히 인문학 분야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또 많이 남아있죠.
뭐 역사학 이런 부분이 특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자, 뭐 대충 그 정도면 저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JTBC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균열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봐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조선일보 거 같은데 북한 통전부, 해외 친북 인사, 국내 친북 인사. 이 최재형 목사는 한국계 미국인, 미국에서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인이죠. 예, 예. 이런 커넥션 의혹,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늘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오히려 좀 전에 중앙일보에서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했다는 게 의외라고 봐지고, 지금 뭐 조선일보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바로 언급되던 논리예요, 지금 이게. 예, 저도 좀 전에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이 뭐 586 종북 세력 이런 말 했지만 그것을 확대 전파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여론의 부담이 더 많다고, 손해가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이런 걸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100이면 100, 하얗고 까만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 단지 어느 수준에서 눌려있는 그 파워 게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게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전에 어땠으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1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정치권에서 바로 언급되던 이야기고, 한 20년 전만 하면 대통령이 내뱉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국정원이 나서, 그 당시 안기부가 나서서, 뭐 치안감이 나서서 하던 이야기를 지금은 이런 소수의 색깔이 분명한 언론에서 하는 정도로 위축돼 있다. 예, 여론에 안 먹힌다 이제는. 그게 우리가 그만큼 유연해지고 강해졌다 동시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해 준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고 이제 백그라운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걸 해외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순서를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 여기 이제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뉴욕 타임즈 있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민간 창구로서 사용되는 주요 신문들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뉴욕 타임즈는. 제가 지난 한 3년간 쭉 살펴보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고위 관료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십성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를.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제가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이걸 왜 굳이 다루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사람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보거든요. 이것은 현재 정부에 상당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현재 미국의 주도 세력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요. 윤석열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잘 맞다. 그러면 일부러 숨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왜?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안 썼네요. 그런데 이게 뭐 명품 이름이 나오고 이런 건 스캔들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가격까지 2,200불짜리라고 나오는데. 속속들이 판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는데, 요것이 어떻게 번져나가는가가 중요해요. 한번 이러다 사라지면 가십성 이야기가 맞아요. 그냥 조회수 늘리려고 한국이라는 나라 이런 일도 있네. 틱. 예.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한류의 분위기는 엄청나요. 거기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한국이 이렇네? 내가 생각했던 한국의 문화적인 거는 좀 다른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줄 수 있지만, 뭐 어차피 한국이라는 큰 테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보여준다, 가십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BBC가 그 다음 날부터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요, 파악하면서 구글에 검색을 하니까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BBC가 실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예,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도력에 큰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 디올백 스캔들이, 예, 이런 거거든요. 또 볼까요? 로이터죠. 예. 자, 지금 미국이 중국과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평화적인 방법으로 마무리 지어질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패권 경쟁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의 수족이 돼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예, 영국하고 일본이죠. 예, 근데 일본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게재는 못 돼요. 왜냐면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자로 된 일본 방송밖에 없거든요. 자, 그 팀이 다 나서서 지금 소위 갈구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예. 자, BBC 영국 거죠. 로이터도 영국 거죠. 이 로이터 기사에는 보면은 딱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딱 썼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혼란에 빠뜨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갈수록 구체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웬고하니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으로 디올백, 뭐 스캔들 이렇게 제가 검색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쭉 나왔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들을 안 겹치는 부분을 제가 골라서 캡처를 했습니다. 위에 보면 가디안, 그 밑에 타임스, 그 밑에 인디아 투데이, 텔레그래프. 자, 다 영국계나 미국계 일인데 제 눈에 띄는 건 인디아 투데이입니다. 인디아 투데이. 인도가 이걸 언급했다. 여기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의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도가 이런 포지션을 취했다. 여러분 중국의 지금 입장이나 러시아의 입장은 이미 윤석열을 싫어하는 쪽으로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거죠. 행동에 따라서 그가 이제 보여준 행동의 결과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인도가 들어왔다. 인도가 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도가 이런 부분을 까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전 세계가 돌아섰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하면은 칠갑을 한 거거든요. 전 세계 이론이 이 정도면은 이거는 전 세계 주요 나라의 모든 영어권 사람의 대부분의 지금 패권 구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야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 정도면. 거기다가 인도까지 들어갔다? 이 의미가 뭐냐? 자, 이거는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왼쪽이 일본, 죄송합니다. 인도 외교장관이에요. 오른쪽은 누군지 아시죠?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이 밑에 이제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인도를 구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지난 코로나 때 상당히 힘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방군이 러시아에다가 경제 제재를 하면서 사실 나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가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도는 거기에 발을 푹 담그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죠, 직접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나토 가입국도 아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고 결정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편에 쓸지, 미국의 편에 쓸지. 미국의 편에 서면 손해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중립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국 영향권 내에 넣고 싶어 하죠. 예, 거대한 덩치의 나라고, 지금 뭐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전 세계 경제 규모가 3위예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죄송합니다.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인도예요. 예. 근데 거기서 러시아가 배려를 해줘서 뭐 기름이나 특히 석유, 원유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고맙다. 예. 그래서 우리 러시아의 편에 선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정치적 행보도 그래요. 가자지구에 관한 것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도 인도는 러시아 편이에요. 예. 미국 편이 됐었더라면 크게 손해를 볼 뻔했다.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중에 영어권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이런 디올백 스캔들에 있어서는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 자, 이거는 세상에 엄청난 부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현 한국의 지도부에 대해서. 예.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을 우연이냐? 월스트리트 저널이 출발점을 끊고 그 다음 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영어권의 주요 언론들이 전부 다 실어 나르는데 이거 제가 한번 더 찾아봤으면 호주, 일본 이런 데도 다 나왔을 거예요. 예. 이거는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 윤석열이 미국이 주도하는 그 그룹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여도가 기대된다면, 아직도 임기가 몇 년 남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것을 가려줄 수 있는 가십성 내용이에요. 외국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몰아쳤거든요. 매우 심하게. 이건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이게 국내에서는 어떻게 읽히냐 하면은 이걸로 읽히거든요. 윤석열 레임드 기정사실.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사이가 멀어진다, 다툰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거 보실 때 이게 반드시 외국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당 내에서 지금 용산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전체의 그림을 다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힘은 주위에 항상 존재합니다. 보수 언론이 돌아섰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고 지금 대기업도 약간 돌아선 것 같거든요. 대기업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보수 언론이 돌아섰을 때는 옛날에 박근혜 때를 보면 알아요. 보수 언론이 돌아섰다는 것은 미국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 보수 언론이 돌아설 수 있어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여기에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일들을 윤석열이 만들어낼 것 같으면은 그 대안을 모색하고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거고. 예, 그 조중동의 입장에서는 그 대안은 일단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뭐 한국의 민주주의나 뭐 마땅함에 대해서 고려는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 되면 돼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흔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최재형 목사 건은 아까 조선일보의 기사처럼 북한이 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자면 저도 한마디 해볼 수 있어요. 비슷한 급으로. 미국 CIA가 관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봤을 때. 내가 아끼는 윤석열인데 북한의 난파 공작 간첩들의 영향에 의해서 윤석열이 아주 공공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사 내겠습니까? 쉴드 치주는 기사를 내지. 그래서 조선일보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이건 미국 간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떡 만들어 놓고 여론전으로 몰아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대안을 내세우잖아요. 바로 야당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2인자를 내세워서 더 공공에 빠뜨리잖아요. 이거 아주 치밀하고 지독한 작전이에요. 그래 따지면. 자, 그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제목에 보시면은 지금 보수 언론 윤석열 버렸나? 뭐 레임드 기정사실화?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이런 보수 언론들이 그들의 태생적 특징을 봤을 때 미국이라는 미국의 마음을 체크하지 않고 이런 말을 감히 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조폭 집단들보다 더 서열이 강력한 집단, 그들만의 의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검찰 집단에서, 그거는 지난 2, 3년간 여러분 이제 확인을 하셨죠. 노출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과연 윤석열 검찰의 2인자였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지금 당을 맡기는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시킨 게 윤석열과 김건희인데 단지 디올백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 절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미국의 입김이 들어갔다. 즉 내가 지금 움직이면 내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욕망을 누군가가 부축했다. 한동훈한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왜 미국이 이런 분란을 지금 일으켰느냐. 한국의 정치가 불안정해지는데. 이것은 미국이 다급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매년 연례 행사로 하는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의기장을 크게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자, 이번에 푸틴이 북한을 온다는 부분도 그렇고 크죠. 예.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을 좀 받게 되면은 유엔의 어떤 제재 조치와나 무관하게 행동하겠다고 푸틴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대변인을 통해서. 즉 인프라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와중에서 윤석열의 불안감은 더 이상 더 커질 거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최소한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동훈이 이러는 마당이잖아요. 100% 감옥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임기 마치더라도 큰 건을 버려야 된다. 그럼 미국이라는 그림자가 너무나 무섭다 지금.
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바이든이 재선에 나왔잖아요. 트럼프에 밀리죠. 예, 그리고 가자 전쟁 상황 안 좋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은 어차피 돈을 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쉴드를 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대중이 미국 대중들이 알 거예요. 미국이 진 전쟁이라는구나. 진 전쟁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가자에서도 한번 헛발질을 한다.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 그게 첫 번째 발이 꼬인 거고, 두 번째는 후티를 성급하게 공격해서 지금 문제를 키웠어요. 즉 그것은 문제가 급격하게 미국한테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인기 없는 전쟁을 두 개를 연달아 하면서 미국이 체면을 구기게 돼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거기서 이 재선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바이든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대외적으로 지금 강구할 수 있는 방안, 크게 몰아칠 수 있는 방안, 역전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북미 종전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푸틴이 오는 시점이 지금 절묘해요. 봄에 올 거잖아요. 미국이 바이든이 북미 종전선을 그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가지 타이밍이 있어요. 자, 이번 디올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전 세계 언론에 도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북미 종전선이라는 거는 그들의 메시지를 담아서 디올 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전 세계 언론을 몇 달 동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속 효과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이 푸틴과 화해를 하면 미국 여론이 절대 바이든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예요. 푸틴은 그토록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푸틴과 결과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건도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가자 건도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미국은 정의의 편에 설 수 있고 새로운 리더십, 앞으로 바뀐 세상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희망을 전달해 주면서 중국을 누를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새로운 탈출구를 확보하게 돼요. 미국 투자가들이 간절히 바라는 투자할 곳, 남북 소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교두보를 하나 잃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방식이고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것은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실제 행동을 옮기는 건데 지금 벌써 여러 번째죠. 매년 가을마다 그러다가 이번엔 봄에 그래요. 왜? 자, 이 여론의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은 여름은 안 돼요. 휴가철이라 집중도 떨어지거든요. 여론이 봄에 하거나 가을에 해야 돼요. 근데 가을에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 선거가 11월 중반이에요. 자, 그러면 가을에 하게 되면은 9월 말 10월 시간이 짧아요.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주기에는. 이 봄에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죠? 그리고 쭉 몰아갈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생기겠습니까? 전 세계 여론에 거기다가 가자 전쟁도 정리가 되고 미국 입장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전도 정리가 되고 유럽의 국가들도 전부 다 박수를 쳐주는 일이에요. 예, 푸틴은 절대 드러나놓고 나서지 않겠죠. 미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줄 거예요. 시진핑에 대비해서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로 쑥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줄 거예요. 일본은 너무너무 싫지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겁니다. 자,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냐? 윤석열이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윤석열이 이걸 정면 돌파를 하려면 여기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지금 최 목사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는 윤석열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김건희가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즉 천공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것이다. 요즘은 제보도 기술적으로 합니다. 한꺼번에 다 안 합니다. 그림 속 일부분만 보여줘요. 그럼 상대방이 이런 맹점이 있네라고 부인하면서 받아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한 번 더 너 내가 이것까지 가지고 있는지 몰랐지. 한 번 더 정확한 정보를 다른 퍼즐을 맞춰주면서 국민적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타격을 주죠. 그런 건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은 다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김건희만이 아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윤석열은 고립이 됐다. 그리고 천공과 김건희가 그것에 어떤 디딤돌의 역할을
역할을 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나아질 수도 없다. 그 가장 큰 핵심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져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불편하게 하는 존재고 대중적인 인기도 아주 없다. 그래서 미국도 그를 지금 쭉 관찰하건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까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북한이 남한의 종북 세력과 손을 잡아서 최대천리한 간첩을 이용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궁에 몰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쭉 살펴보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선일보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거는 미국의 간첩이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상충된다. 그 최 목사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미국인이다.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